일반적으로 상업용 항공기의 이륙 속도는 130에서 180노트, 즉 시속 240km에서 340km입니다. 근데 비행기의 이륙 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자동차들도 있어요. 최고 시속 482km의 부가티 시론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 제주 오피셜 480km인 코닉스에게 제스코 앱솔루트, 그리고 322km의 테슬라의 전기 세단 모델 S 플레이드까지. 그럼 얘네들은 이륙할까요? 네, 이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이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뒤집혀 날아가 버리는 거죠. 특히 레이싱 경기에서 주로 뒤집힙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많은 해결책 중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날개를 자동차에 달기도 합니다. 아니, 안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를 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비행기의 날개와 다른 자동차의 날개, 그 기능과 원리 같이 보실까요? 레이싱카나 고성능 슈퍼카가 이륙 속도보다 빨라도 단순히 날 수 없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동력 및 추력, 무게 및 구조, 이착륙을 위한 랜딩 기어나 제동 장치 등 특수 장비의 문제, 그리고 중요한 공기 역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행기와 자동차 사이에는 공기 역학적으로 다른 기능을 하는 날개라는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띄우는 것에 많은 역할을 하는 이 날개의 단면을 에어포일이라고 부르는데, 공기가 날개와 맞닿으면 날개의 모양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어떤 표면을 부딪히면 이 표면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때 더 긴 표면을 이동해야 하는 공기는 속도가 빨라지지만, 더 짧은 표면을 이동하는 공기는 속도가 낮아지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공기가 느리게 움직이는 공기보다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압력이 높은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위쪽을 들어올리는 포지티브 리프트의 양력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양력을 발생하는 비행기 날개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반대로 자동차의 날개는 비행기 날개의 단면인 에어포일을 상하로 뒤집은 형상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위로 들어올리는 힘인 포지티브 리프트는 아래로 찍는 힘인 네거티브 리프트, 즉 음의 양력을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동차를 지상에 딱 붙어 움직이도록 해주는 힘, 이것을 우리는 다운포스라고 합니다. 자동차에서 다운포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차체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보조해주는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윙인 거죠. 여기서 누군가는 그럼 그냥 윙 같은 거 달지 말고 자동차 자체를 이 거꾸로 든 에어포일 형태로 제작하면 되는 거 아님? 할 텐데 아주 날카로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의 유선형 모양은 오히려 곡선형 상단과 상대적으로 직선형 하단이 있는 비행기 날개의 단면과 유사합니다. 사실상 위로 띄우는 양력이 발생되는 에어포일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네거티브 리프트인 음의 양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왜 포지티브 리프트인 정방향 에어포일의 형태를 유사하게 가져왔냐 하면, 자동차는 끈적한 공기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직면하는 저항인 바로 항력을 반하면서 자동차가 공기를 찢고 나가는 피지컬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력을 아예 거스르는 설계를 해버리면 자동차의 밸런스가 적절하지 않고 너무 빨라지기만 해서 양력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바닥에 눌러줄 수 있는 다운포스를 생성할 수 있게 보조하는 것이 이 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거죠. 윙은 프론트 윙이랑 리어 윙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프론트 윙은 앞쪽에 장착되는 날개 모양의 장치입니다. 주로 다운포스를 발생시켜 차량의 전체적인 균형과 안정성을 돕기 위한 리어 윙과 비슷하게 프론트 윙도 공기 흐름을 조절해 다운포스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 날개는 F1 머신에 자주 붙는데, 윙 끝을 기울여 공기를 위로 밀어 올려 다운포스를 생성합니다. 앞 타이어에 더 많은 다운포스를 적용하는 압력 차이가 생성되어 접지력과 핸들링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프론트윙 디자인은 포뮬러1 자동차 같은 특수 차량에는 효과적이지만 다른 레이싱카나 일반 도로 차량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주용 자동차와 도로 차량에는 엔진 공기 흡입구와 라디에이터 냉각을 위한 전면 그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프론트 윙을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엔진 및 냉각 목적으로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F1 등 포뮬러 차량들은 앞 범퍼라는 것도 따로 없고 전면 라디에이터도 없고 바나나 보트처럼 날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윙을 오로지 다운포스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윙에서는 중요한 구조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건이 플랩과 넥이죠. 윙을 잘 보시면 날개의 뒤쪽 가장자리에서 돌출된 작은 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건이 플랩이라고 합니다. 그냥 1970년대 레이서 댄 건이에서 고안된 간단한 장치입니다.
있습니다. 다운포스를 위해 윙의 각도를 더 커지게 만들면 윙 밑면에서 누르는 힘은 커지게 되겠지만 윙 밑면에서 불규칙적인 공기 흐름으로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윙 각이 너무 크면 저항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겨우 조그만한 건이 플랩을 달면 길을 보완해주며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해준다는 거죠. 원리는 이렇게 달아보면 과도한 와류로 인한 항력을 생성하지 않고 날개가 더 높은 바등각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리어윙 뿐만 아니라 프론트 윙 등 다양한 곳에서도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또 이 윙 자체를 연결하는 이 목도 기존에는 단순히 수직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했었는데 최근 10년 전부터 백조의 목처럼 수완넥 형태로 윙의 목을 제작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윙의 단점은 다운포스는 증가하지만 향력이 증가한다는 건데 이 구조도 어떠한 형태이냐에 따라서 윙의 기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니 맨날 뭘 개선하면 뭐가 나빠지고 정말 자동차란 어렵긴 하죠. 아무튼 일반 마운트 방식보다 수완넥 마운트 방식이 좀 더 와류를 줄여주는 것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많은 메이커에서도 차용을 했고 현재 수완넥은 보편적인 윙을 연결하는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윙의 형태도 무척 다양한데요. 윙의 형태는 공식적으로 그 명칭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단일 평면 날개를 단 형태를 제외하고도 수직으로 있는 두 개의 별도 날개를 구성한 이중 날개, 더블데커 윙이나 이중 요소 날개 같이 좀 애매한 명칭들로 비공식적이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실 윙은 양력이 생길 만큼 엄청난 속도로 달려야 하는 레이싱카나 슈퍼카 그리고 F1 머신에서는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일반적인 자동차부터 고성능 자동차에는 윙과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 스포일러를 답니다. 운전하다가 많이 보셨죠? 스포일러는 다운포스를 높여주는 윙과는 다르게 공기의 흐름을 찢도록 설계한 장치입니다. 뭘 찢냐고요? 스포일러는 스포일에서 유래된 것처럼 공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공기를 밀면서 달리는 차의 후미는 공기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진공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형성된 진공이 차를 뒤에서 잡아당겨 자동차는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되고 이때 와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공기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공기들이 서로 더 낑기니까 열이 올라 압력이 높아지겠죠? 뒤쪽 공간은 갑자기 공간이 압축되었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다시 공간이 넓어져 이 압력이 낮은 공간으로 공기는 빠르게 다시 이동할 겁니다. 이때 공기의 압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으로 자동차를 당기는 힘인 항력을 발생하는 와류가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스포일러가 와류가 생성되는 크기와 위치를 바꿔 차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인 항력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윙보다는 스포일러가 모양과 기능이 더 작고 차량의 스타일링 띠에 맞춰 잘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립 스포일러처럼 양산 차량들에 달고 나오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요즘에는 아예 트렁크 쪽 디자인을 립 스포일러처럼 형상화해서 그 기능을 자연스럽게 디자인 띠에도 녹인 스타일링도 엄청 일반적이죠. 특히 포르쉐 같은 차량들은 가변이 가능한 팝업 스포일러를 장착해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되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멋진 기능도 있습니다. 역시 돈이 좋긴 하네요. 해치백, 외건, SUV 같은 형태의 차량은 세단에 비해 뒤쪽의 와류 현상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루프 스포일러라는 것을 장착합니다. 이렇게 뒷유리가 직각에 가까운 박스가 형태의 차들은 후미가 이 와류로 인해서 뒷유리의 이물질이 자연스레 씻겨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형태의 차량 뒷무리에 와이퍼가 달려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루프 스포일러를 달아 와류를 개선하며 와이퍼가 할 일을 좀 더 덜어주는 겁니다. 당연히 오직 윙과 스포일러만으로 자동차를 완벽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윙 같은 경우에는 무지성으로 크게 달면 직발에서는 오히려 저항만 높여주는 거죠. 따라서 에어댐, 카나드, 사이드 스커트, 디퓨저, 와류 발생기 등 자동차의 공기역학을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파츠들과 잘 어우러지게 밸런스를 잡아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날개, 콜벳 GR1과 포르쉐 GT3 RS처럼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함께 달아져 나온다면야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그만큼 차량 자체를 생산할 때부터 셰시에 마운팅이 들어가야 할 구조를 생각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꽤나 비싼 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능도 엄청날 거고요. 그 모델만을 위한 순정 파츠니까 당연한 거겠죠? 만약 이 윙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달라면 자동차의 후면을 뒤엎을 준비를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윙을 달기 위해 많은 구성 요소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용기 있는 자들은 뒤를 드릴로 그냥 뚫어서 볼트 마운팅을 하지만 요즘은 차체를 유지하면서 보강할 수 있는 간단한 부착 방식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무튼 차량을 개조할 때 모든 운전자에게 안전을 우선시하고 적절한 설치 절차를 준수할 것을 한 번 더 상기드리고 단일 크기, 유니버셜 사이즈, 한 사이즈를 모두에게 맞게 같은 상품들에 조금 더 유의하시며 자동차 문화를 즐기시는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